자, 우리 빅데이터 2의 파트의 두 번째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 파트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 플랫폼 차시를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1과목 파트에서 여러분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곳이 세 곳이 존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학습하게 될 빅데이터 플랫폼 파트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 품질 파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 저장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빅데이터 플랫폼 안에 하둡과 관련된 하둡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에코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고 해당되는 에코시스템들의 정의, 기능을 알아보는 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빅데이터 플랫폼에 관련된 정의가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여 지식을 추출함으로써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T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빅데이터 플랫폼 프레임워크라고 하게 되죠. 자, 프레임워크라는 건 뭘까요? 한 가지 소프트웨어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죠. 즉, 5가지로 우리는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수집이에요. 데이터 수집할 때 물론 자산의 데이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외부의 데이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외부 데이터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또는 데이터 유형, 정형과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다 존재할 수도 있겠죠. 또한 데이터 수집할 때 자동으로 수집할 수도 있고요. 수직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우리 수집 기술이 존재한다 할 수가 있고, 우리 빅데이터 수집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언급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장이에요. 우리 대용량 데이터, 그동안 갖고 있는 기술, RDBMS로 수용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용량 처리할 수 있는 하둡이란 기술이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둡은 두 개의 코어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과 다 분산 저장되어 있으니까 얘를 처리하기 위한 분산 병렬 처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MapReduce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하둡은 디스크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기반 NoSQL 방식 우리는 저장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은 저장 방식이 존재하겠죠. 자, 처리는 배치 처리라는 것은 데이터를 모았다 한 번에 처리하는 걸 배치 처리라고 해요. 하지만 데이터를 실시간 스트림으로 처리를 할 필요도 있겠죠. 또는 분산 병렬 처리, 아까 설명드렸듯이 MapReduce처럼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각 분산된 곳에서 집계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와 같은 분산 병렬 처리가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분석이에요. 해당되는 분석, 텍스트 분석도 할 수가 있고, 즉 비정형 데이터 분석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또는 SNA 분석 등을 우리는 분석을 실시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 이걸 시각화하는 5개의 우리는 프로세스 순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 바로 에코시스템이라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의 이름과 기능을 알고 있는 거 강력한 출제 포인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빅데이터 플랫폼을 대표하는 기술로서 우리는 하둡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둡은 자바 언어 프레임워크라 할 수가 있겠어요. 두 개의 코어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 개의 시스템으로 저장할 수 없잖아요. 그 시스템을 분산해서 저장하게 되는 분산 파일 시스템을 우리는 HDFS라 하게 됩니다. 그럼 파일이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집계하려면 각각 분산된 곳에서 연산을 해야 되죠. 이와 같은 병렬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 MapReduce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둡의 두 개의 코어 프로젝트로 모든 빅데이터 플랫폼을 실행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에코시스템이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가중치 항목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즉 언제든지 우리 시험의 필기 파트뿐만 아니라 실기의 필답형 강력한 예상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에코시스템의 출제 가중치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검정 시험과 가장 뚜렷하게 차별되는 거 바로 빅데이터 기술이 할 수 있는 하둡이라 할 수가 있고, 하둡과 더불어서 에코시스템의 기능을 알고 있는 거 바로 정체성의 차별이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가중치는 높아질 거라 예상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주키퍼가 있습니다. 우리 하드웨어 에코시스템 동물원에 비유하곤 합니다. 바로 동물원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는 거 바로 주키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은 모든 게 분산되어 있어요. 시스템도 분산되어 있고 데이터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 분산된 시스템 상태에서 정보를 공유할까 말까에 대한 항상 체크를 해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공유된 데이터가 있어요. 서로 노드 간에 동시에 이 데이터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넌 한쪽 노드는 동시에 요구했다면 너는 사용하면 안 돼. 락 시스템도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종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주키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당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관련된 에코시스템을 물어보는 것 대표적인 출제 경향이라 할 수가 있고, 바꿔 말하면 우리 빅분기 실기 파트에서 필답형 열문항 안에 가장 강력한 예상 답안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조종자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주키퍼는 하나의 서버에만 집중되지 않게 서비스를 알맞게 분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하나의 서버에서 처리한 결과를 다른 서버와 동기화해서 데이터의 안정성을 보장도 합니다. 또한 운영 서버에 문제가 발생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다른 대기 중인 서버를 운영 서버로 바꿔서 서비스가 중지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죠. 말 그대로 서버의 환경 설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해주는 역할, 바로 주키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 기능은 리소스 관리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리소스라는 것은 해당되는 CPU 또는 메모리, 디스크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드웨어 분산 파일 시스템과 맵 리디스 중간에서 이와 같은 관리를 해주는 거 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용량의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그 데이터 필요한 CPU가 얼마고 또는 디스크가 얼마 정도 크기 사이즈인지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바로 이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저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밖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HBase와 CUDA가 있습니다. HBase는 우리 1과목 하단편에 NoSQL, SQL과 관련된 파트의 한 종류, 바로 HBase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컬럼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하드웨어라는 것은 디스크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에는 부족한 한계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대용으로서 우리는 NoSQL 우리는 이용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NoSQL 메모리 방식이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CUDA라는 것은 컬럼 기반의 스토리지로 할 수가 있고, 다른 임팔라나 우리 아직 설명 안 했는데요. 임팔라와 관련된 부분, 또 맵리디스와 서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화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 CUDA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데이터 수집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두 개는 대표적으로 로그 수집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척와와 플럼이 있고요. 또는 스크라이브 있습니다. 스크라이브는 데이터 수집 파트에 한번 언급된다 할 수가 있고, 또한 정형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쿱도 있어요. 스쿱은 얼마 전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답형 답안으로 출제됐던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둘 다 로그 수집기라 할 수가 있고요. 척어와 플럼과 다른 점은 플럼은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드웨어 HDFS 맵 리듀스다 모든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라는 것은 한 개의 마스터가 여러 개의 노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걸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라고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데이터 수집이 있네요. 카프카가 있습니다. 자, 카프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데이터 수집과 저장된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 라인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특정 라인에서 만약에 장애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발생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분산 메시징 시스템, 바로 카프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데이터 처리 파트예요. 대표적인 피그가 있습니다. 하드는 자바 언어로 되어 있어요. 자바 언어라는 거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언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피그는 이와 같은 피그 라틴 언어로 되어 있어요. 얘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우리 자바 언어라는 것은 컴파일 언어잖아요.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 바로 피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스파크예요. 스파크는 요즘 굉장히 핫한 에코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하드는 디스크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인메모리 방식의 데이터 처리 플랫폼 스파크라고 하게 되고, 해당되는 배치 처리 또는 머신러닝 또는 SQL 질의 처리 같은 것들을 실시하게 되는 거 스파크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하이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둡은 자바 언어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은 SQL이란 언어에 굉장히 친숙해져 있습니다. 하이브 SQL은 쿼리 언어를 사용한다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자바를 모르더라도 쉽게 하둡을 다룰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 하이브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하우입니다. 모하우는 머신러닝을 담당하는 에코시스템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임팔라가 있어요. 하이브도 결국에는 SQL을 이용한다 할 수가 있고 이 역시 임팔라도 SQL GD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임팔라는 자체 분석 엔진을 갖고 있다는 거, 그 차이점만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프레스토가 있죠. 자, 프레스토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대화형 지리를 처리하기 위한 분산 처리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메모리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출제했던 타조가 있어요. 자, 타조는 국내에서 개발한 거라고 할 수 있는 하둡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맵 리듀스 엔진이 아니라 자체 분산 처리 엔진을 이용하는 거 바로 타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워크플로우 관리와 관련된 네 가지 존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지가 있고요. 에어플로우가 있고 아즈카반이 있고 나이파이가 있어요. 이건 해당되는 에코시스템의 워크플로우 관리하는 에코시스템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데이터 시각화가 있어요. 제플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제플린을 통해서 해당되는 분석한 거를 바로 실시간으로 분석 처리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에코시스템 출제 빈도가 높아요. 해당되는 내용별로 각각 특징점을 확인만 한다면, 기억만 한다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에코시스템들은 데이터 플레임워크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이기종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를 우리는 수집을 하게 됩니다. 물론 ETL 수집할 수 있어요. 스파크로도 할 수가 있고요. 플럼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스쿱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우리 특정 시스템에 저장을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배치 처리를 하게 되면 HDF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실시간 처리를 하게 되자면 NoSQL에 저장할 수도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데이터를 우리는 처리를 하게 되죠. 하이브나 스파크나 임팔라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고 그 처리를 시각화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빅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고 각각의 에코시스템들 각각 단계에서 역할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조 및 세부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과정별 요소 기술별로 세 가지 우리는 플랫폼 계층으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계층이에요. 보호에 관련된 거라고요.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등을 관리하는 플랫폼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플랫폼 계층이에요. 말 그대로 자원과 할당에 관련된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인프라스트럭처 계층이라는 것은 자원을 제공하는 플랫폼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회 문제입니다. 3회 문제네요. 하드블 관리하는 워크플로우 에코시스템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지와 타조와 피그와 HBase가 등장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특징을 한단락하게 정의하는 거 바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빅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의 단계 중 저장에 사용하는 도구가 아닌 것은 물어봤어요. 자, 하드웨어 HDFS, NoSQL,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다 데이터 저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파트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보기가 설명하는 계층 플랫폼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봤습니다. 자원 배치, 노드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리 자원을 제공하는 것. 자원 제공과 관련된 부분 바로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5의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산 처리 엔진으로 인메모리 기반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에코시스템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스파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인메모리가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출제 유형을 파악해 보면서 빅데이터 플랫폼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바로 가중치 파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